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컵스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는 언더오버가 없습니다. 이제 좀 주말 회차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이제 언더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컵스의 바다도 못 믿고, 그리고 이게 좀 투수적으로도 보이드나 바즈나 사실 뭐 잘하는 애들입니다. 더구나 이제 바즈는 못하다가 요즘에 한 3경기째 회복세거든요. 그리고 보이드는 어쨌든 올 시즌 컵스에서 제일 잘했던 투수기도 하죠. 일단은 선발 투수들 둘 다 뭐 괜찮다는 것들이 있는데, 분위기상으로 뭐 템파베이가 지금 뭐 1승 5패로 사실상 이제 와일드카드는 물 건너간 셈이에요. 뭐 이런 단계에 있어서 지금 뭐 컵스에 빠따가 되게 뭐 나아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에는 이제 뭐 PCA한테 휴식을 준다든지, 그전에도 이제 터커한테 휴식도 주고 막 이러는데, 니코 회너 정도 말고는 믿을만한 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꾸준한 믿음을 주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 경기 애틀한테는 뭐 11안타 치면서 크리스 세일까지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뭐 믿음이 크게는 없거든요. 저는 컵스의 승리 정도는 볼만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한 점차 게임이 뭐 되게 많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별로 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대 캔자, 뷰러랑 로렌즈입니다. 필라가 이제 뷰러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뷰러가 그래도 포스트 시즌에서도 작년에 조금 잘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좀 걸어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뭐 수술도 되게 많았었고, 구속이 떨어진 시점에서 계속해서 포심에 이런 위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뷰러가 포심이 안 나오는 이상은 저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보스턴 가서도 뭐 가끔 잘했다 뿐이지 대부분 경기는 좀 실망스러웠던 게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일 필라델피아가 그냥 5선발로 가지 왜 6선발 체제를 굳이 고수를 하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뷰러가 나오는 것부터 요즘에 필라델피아 상승세가 엄청나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제 홈 경기일 때 특히 굉장히 강하다. 리그 전체 1등이고 최근에 보면서 9승 1패 중이에요. 어제 경기 1회에 4실점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저력까지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의 기세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뷰러가 나온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켄자 역시 아직까지는 와일드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로렌젠도 사실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얘도 뭐 부상자문단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뭐 그냥 뭐 그렇던 수술입니다. 뷰러는 통산 이제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뭐 기록이 그냥 할 게 있다고 하는데, 크게 뭐 살펴볼 것도 없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경기는 뭐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바 같은 거라든지 필라델피아의 승리 뭐 그 정도만 보고 있기는 해요.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따가 이 경우에 진짜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전엔 조금 안 좋았다가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도 6득점 하면서 역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정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켄자의 빠따가 그래도 지금 갈 길은 되게 바쁜데 안 터지고 있다. 뷰러가 얼마나 막아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필라델피아의 기세,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워싱턴 대 피츠버그입니다. 워싱턴은 브래드 로드, 피츠버그는 켈러인데, 브래드 로드는 생각보다 조금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도 8월달 이제 중순 넘어가고부터는 매츠한테 4실점, 양키한테 7실점, 템파한테 7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조금 얻어맞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전 컵스, 그 전까지는 빠따를 잘 치던 애들이었는데, 컵스는 빠따를 되게 못 치던 시기죠. 그때 한번 이제 5.1이닝 1실점, 근데 이 경기도 볼넷이 뭐 4개나 있었다든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믿음을 못 주는 편입니다. 방어도 그냥 4점대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한창 얘가 좀 괜찮았을 때는 제가 뭐 매치 경기나 양키 경기조차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도 이제 그 경기들을 다 못했잖아요. 지금은 큰 믿음은 못 준다. 뭐 그 정도고, 브래드 켈러 얘도 요즘에 나름대로 좀 오락가락합니다. 7경기 동안 뭐 6.97로 되게 좋지 못하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도 뭐 6.1이닝 2실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사람답게 해줄 때가 있기는 하다. 그래도 이제 늘 이제 원정이 조금 아쉽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글쎄 일단은 저는 켈러가 좀 괜찮은 날이라고 칠지라도 지금 피츠버그에 빠따도 굉장히 좀 별로거든요. 로드도 오락가락하고 켈러도 오락가락하는데, 빠따적으로도 둘 다 그렇게 뭐 믿을만하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이 저는 빠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피츠버그가 지금 뭐 6연패를 달리고 있다든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언더라든지 뭐 한 점 차 게임, 지금 피츠버그가 한 점 차 게임이 총 55회로,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한 점 차 게임 있었던 팀이 디트로이트인데 걔네가 55회였거든요. 그거랑 뭐 숫자를 맞췄다. 한 점 차 게임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뭐 그냥 그 정도만 바라볼 게임 같습니다. 언더라든지 뭐 한 점 차 게임. 승리 가능성은 나는 워싱턴이 역배여도 좀 볼만하지 않나 싶긴 한데, 별로 맛은 없어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토론토 대 볼티모어입니다. 베시시랑 로저스죠. 일단은 로저스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볼티모어의 역배를 꽤나 볼만합니다. 로저스 등판인데도 왜 이렇게 배당을 좋게 줬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로저스도 정말 좋은 기세에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다저스전 5.1이닝 2실점으로
살짝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조차 5.1이닝 2실점이면 충분히 본인의 몫은 한 거기는 해요. 그날 야마모토가 진짜 노히트 피칭을 해서 그렇지 로저스도 할 만큼은 했다. 뭐 그런 건데 글쎄 일단은 배싯은요. 강물도 뭐 4점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어제 토론토의 3대 선발 배싯, 베리오스, 거스먼 이 중에서 요즘의 활약은 거스먼이 으뜸이다. 다른 친구들이 4점대 방어로 넘어간다든지 배싯도 요즘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 경기도 5이닝 2실점. 최근 경기 들어서는 그냥 퀄리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해준 경우가 꽤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배싯이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배싯이 토론토로 건너온 이후에 여태까지 이제 볼티모어를 상대를 했던 6경기 동안 28.1이닝에 8.33으로 볼티한테는 굉장히 약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와중에 있습니다. 딱히 뭐 로저스보다 낫다고 하기도 힘들고 지금 볼티모어의 기세가 최근에 8승 1패에다가 원정에서 7승 2패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이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등, 볼티모어는 꼴찌인데 상대 전적상으로는 볼티모어가 4대6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볼티모어는 이제 알동 내전에서는 강한 면이 있다든지 로저스 정도면 충분히 역배를 볼만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뭐 볼티모어의 승리 같은 거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역배 같은 거. 여기 이제 볼티모어가 최근에도 그 한 점차 게임이 6번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승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볼티모어는 버티면서 한 점차로 꾸역꾸역 승리를 해내는 모습들. 요즘에는 뭐 연장 가서 이기는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다저스를 노히트 달리던 걸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경기까지 해가지고 특히나 최근에 한 점차 게임으로 꾸역 승이 많다.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뭐 7.5 기준의 언더 같은 것들도 냄새는 맡아볼만 하지 싶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예요. 샌디 알칸타라랑 스쿠바리입니다. 일단 샌디 알칸타라도 요즘에 슬슬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글쎄 뭐 9경기가량? 이 정도 기간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못한 날 7이닝 6실점, 5이닝 5실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까놓고 봤을 때 수비의 실책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불운한 면모가 있었다. 알칸타라의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특히나 이제 후반기에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알칸타라예요. 그거는 많은데 오늘 상대하는 이제 디트로이트는 너무 강하다. 일단 스쿠바리라는 게 문제죠. 자, 타릭 스쿠발은 니그로 리그랑 이제 메이저리그가 통합된 이후에 2.10의 방어율 이하, 그리고 9이닝당 3진 개수가 11개 이상, 그리고 WHIP가 0.90 이하였던 투수가 2000년에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올 시즌에 타릭 스쿠바 이렇게 2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외계인 페드로를 소환할 정도로 올 시즌에 스쿠바는 엄청난 시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도 7이닝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상대한테 뭐 기회도 많이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된지라서 저는 일단은 스쿠발 등판 자체는 굉장히 좀 디트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애미 알칸타라도 요즘에 괜찮기 때문에 그래갖고 6.5씩이나 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언더오버 건드리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쿠발이 믿을만해서 6점을 준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도 지금은 빠따가 슬슬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기는 해요. 이 우한 상대로 원정이라는 조건 여기서도 그렇게 점수를 못 뽑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제 경기 때 이제 슐리틀러한테 막혀가지고 3득점에 그치긴 했지만은 저는 디트로이트의 이제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이런 주루 플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저는 디트로이트의 빠따 생산력이 그렇게 나쁜 시점은 아니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불펜 소모도를 살짝 볼 게 있는데 제가 어제 경기가 이게 모든 팀들이 불펜 소모가 조금 빡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마이애미는 이제 핵심 라인 중에서 이제 로니 엔리케스 그리고 타일러 필립스. 제가 마이애미의 올 시즌 전체 이제 승리 기여도상으로 탑 10 이 안에 드는 애들 중에 불펜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었는데 얘네들 둘 다 거기 안에 드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오늘 연투 혹은 많은 투구수로 뛸 수가 없는 점들. 이게 마이애미가 소모를 덜 하긴 했는데 디트로이트보다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불펜을 5명이나 쓰긴 했어요. 근데 핵심 라인들은 전부 다 기용이 가능하다. 요즘에 라파엘 몬테로 같은 애들 얘 엄청 못하다가 지금 디트 와서는 9경기 동안 방어율이 0입니다. 마운드적으로는 이 디트로이트에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저는 뭐 디트를 좋게 보는 사실 언더를 못 볼 건 없는데 굳이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뉴욕 매츠 대 텍사스입니다. 조나통이랑 디그롬. 디그롬은 아시다시피 매치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분명히 환대를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디그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록 자체는 괜찮은 시즌이지만은 특히나 후반기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7, 8월에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실점도 많아지고 안 좋은 모습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싸이형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7, 8월의 활약 때문에 다소간의 순위가 많이 밀린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나통은 이제 커리어 3번째 등판입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마이너리그에서 엄청난 성적 123.2이닝 동안 삼진을 179개나 잡았다. 확실한 이런 스토프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마이너리그에서 뭐 삼진 빈도라든지 뭐 방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했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비춰지면서 좋은 선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뭐 구속이 잘 나왔지만은 볼넷 4개에다가 피홈런 3개나 맞는 신시내티한테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역시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뉴욕 매치의 안 좋은 흐름. 매치는 첫 69경기를 45승 24패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후에 77경기는 31승 46패, 내셔널리그에서도 세 번째로 좋지 않은 성적이다. 이런 시기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까지 1회 4점을 냈지만은 이후에 7이닝을 루사르도한테 퍼펙트로 막히면서 47패가 됐습니다. 그만큼 매치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매치는 밑에서 샌프랑 시시내티가 쫓아오고 있고, 텍사스는 이제 시애틀이랑 휴스턴이 동률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 둘 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매치이기는 해요. 이런 경기는 사실 좀 피하는 게 맞긴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7.5를 받을 만한 매치치고는 좀 오바 같은 거를 노릴만 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둘 다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 꽤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빠따적으로도 두 팀 모두 다 8월 중순까지는 정말 빠따가 대단했지만은 특히 매치는 8월 내내 좋았었죠. 그러다가 9월 달에는 특히 또 많이 식는 모습들, 둘 다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기인지라 오바도 조금 기준점은 괜찮은데 사실 보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 저는 분위기 자체는 지금 매치보다는 그래도 텍사스가 어쨌든 4연승이기도 하고, 텍사스를 보고는 싶은데 텍사스가 역배도 아니고 그냥 정배여가지고 그렇게 큰 욕심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한 만큼 위험한 매치 같다. 다음 클블 대 화싹입니다. 바이비랑 페레즈인데 일단은 바이비는 제가 매번 4실점 정도는 기대할만 하다. 그래갖고 예경기를 오버가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 직전 템파베이 상대로 6.2이닝 2실점. 이 경기도 클블이나 템파가 둘 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희망이 있는 매치였는데 거기서 바이비가 간만에 한번 잘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 8경기 동안 전부 4실점 이상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 때문에 한번 잘했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내용 자체는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상당히 별로다. 그런 얘기들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리고 마틴 페레즈, 얘도 이제 화싹에서 올 시즌 좀 부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막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디트만 나왔고 4이닝 6실점으로 원래 마르틴 페레즈로 돌아왔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라도 지금 화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화싹이 올 시즌을 정말 못 치렀지만 최근 들어서는 9승 2패가 진행 중이다. 어제 경기까지 역배 띄우기도 하고, 요즘 화싹이라는 팀 자체가 되게 역배 보기 좋은 팀이거든요. 클블이 정말 갈 길이 바쁘다. 얘네들도 요즘에 7경기 동안 6승 1패, 기세가 좋은 건 사실인데 선발상으로 딱히 이렇게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불펜 소모도를 좀 볼 게 있는데, 화싹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이제 4명이나 썼습니다. 그 전날에도 상당히 많이 썼었거든요. 연투도 3명이나 걸려있는 점들, 특히 또 이제 믿을만한 마무리라든지 에이저트 같은 연투에 걸려있다는 게 있고, 클리블랜드도 보면은 헌터 게리스, 사브로스키, 페스타 이런 셋업 라인들이 상당히 또 연투가 많습니다. 오늘은 얘네 셋 다 못 뛸 것 같거든요. 불펜 소모도 상으로는 둘 다 좀 좋은 애들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바이비 게임이기 때문에 7.5로 받았으면 오바도 보고 싶고 화싹이 빠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화싹이 역배까지 한번 또 도전해보는, 화싹의 기세 살리는 그런 매치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스턴 대 양키스인데요. 지올리토랑 루이스 힐이네요. 일단은 보스턴 대 양키스 매치, 이거부터가 정말 라이벌 의식이 센 팀들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레이스상으로 아메리칸 리그 1, 2등인데 만약 이거를 보스턴이 잡으면은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걸린 게 많은 매치인데 라이벌 의식도 심한 팀들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분석 외적인 요소들이 깃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이기도 해요. 그래도 분석으로 가보면은 일단 지올리토 최근에 8경기 동안 2.40으로 특히나 올 시즌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간만에 잘하는 시즌이에요. 얘도 이제 볼 게 있는 게 지난번 경기도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살짝 쪼그라들었는데 보면은 홈 6경기, 최근 홈 6경기를 0.69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원정 성적도 6경기 동안 4.20. 못한 건 아니지만 홈에 비해서는 아쉽다.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면 원정 성적이 더 안 좋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좀 홈이랑 좀 아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6경기로만 잡았는데요. 어쨌든 홈 성적이 원정에 비해서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루이스 힐이 못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늘 제구가 많이 문제다. 작년에도 160이닝 동안 볼넷이 82개, 올 시즌도 35이닝에 볼넷이 23개로 이 출루가 상당히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피안타를 억제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큰 것도 많이 안 맞고. 그래서 루이스 힐이 근근히 잘 버텨요. 출루는 많지만은 그런 상태인데, 역시나 저는 이 경기도 글쎄 지금 양키스의 빠따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되게 잘 쳤어요. 스탠튼도 홈런을 치고 저지도 홈런을 치고 막 그랬는데 그 전까지 빠따의 꾸준함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보스턴도 비슷합니다. 얘네들도 빠따가 한 이제 9월 초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이후에는 거의 한 7경기째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있고 빠따적으로 믿음을 크게 못 주고 있어서 그냥 어려운 매치처럼 보이네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은 양키스가 필승조를 뭐 쓸 수 있을지 불펜에서 아직 요즘에 양키스가 필승조를 못 쓰는 경우에는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언더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이 역배를 받았으면 역배도 눌러볼 법하다. 예, 제가 여러 차례 양키스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시즌이지만은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전에서 특히 토론토랑 보스턴한테 굉장히 약했거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이 8대2로 보스턴이 크게 앞섭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보스턴 역배라든지 언더 그런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더는 맛이 많이 없죠. 얘네들끼리 붙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대 휴스턴, 와일드랩이랑 블루바우가 붙을 것 같다고 해요. 이게 휴스턴이 아직까지 선발이 미정인데 저는 원래 헌터 브라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헌터 브라운이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은 휴스턴이 땜빵 성격이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랜스 맥컬러스도 이제 불펜 쪽에서 쓰고 있기도 하고 뭐 루이스 가르시아나 하비에르 이런 애들도 다 복귀 선발들인데 전부 짧게만 던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좀 땜빵 성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조금 잘했었던 JP 프랑스도 지금 복귀를 한 상태거든요. 얘도 오랫동안 빠져있다가 간만에 복귀를 했는데 특히 이제 재작년에 2023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개털린 경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방어이 좀 망가졌는데 어쨌든 재작년에는 휴스턴에서 전반기를 나름대로 잘 보냈던 선수예요. 아마 블루바우 이후에는 JP 프랑스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블루바우도 짧은 이닝 한 3이닝 정도를 이 정도 방어력을 훌륭하게 해준 거긴 합니다. 어쨌든 경쟁력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거고 그리고 와일드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얘가 원래부터 애틀랜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순위가 높은 유망주였었어요. 스플리터가 구종평가 70을 받았다. 근데 다른 공들이 못 도와줬습니다. 션 머피가 마이너리그 갔다가 너 좀 잘 던진다. 스플리터 좋으니까 싱커랑 커터 한번 같이 던져서 해보자.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잘해갖고 콜업까지 됐는데 콜업된 이후로 지금 성적이 이렇잖아요. 1.33으로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늘 이제 재구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같이 이제 배터리 조합을 이뤘던 와일드랩한테 조언을 했던 션 머피가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드레이크 볼드윈이랑 합을 맞출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이끌어주는 션 머피가 빠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양팀 다 바다적으로는 굉장히 뭐 부진한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언더 같은 거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일단은 와일드랩이 나오는 거는 뭐 잘 막아주고 있긴 하니까 뭐 재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휴스턴도 블루바우 이후에 JP 프랑스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등판에서 한 5이닝가량을 뭐 잘 막아주고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언더 같은 거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휴스턴 빠따 진짜 못 봐줄 지경이고 휴스턴도 이제 시애틀이랑 동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성적이 좋았냐 그런 거 상으로 좀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휴스턴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를 지금 이제 따있다는 상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이런 뭐 동기부여 같은 것들은 휴스턴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은 경쟁력이 선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빠따상으로 언더 같은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애틀랜타도 지금 5경기째 빠따가 좀 아쉬운 면모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 경기 파블로 로페즈랑 브랜든 파트인데 파블로 로페즈는 지난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었죠. 이제 6월달 이후로 한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었는데 그 경기부터 6이닝이나 먹어줬었어요. 공을 많이 던지진 않았고 삼진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파블로 로페즈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6이닝 2실점이면 상당히 훌륭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브랜든 파트는 올 시즌 13승이나 거뒀는데 이게 승운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방울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브랜든 파트는 제가 이제 올 시즌 내내 포심을 가장 많이 던졌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는 이제 현격한 이런 투구 변화가 있던 선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한 5월달쯤이요. 그때는 포심이랑 뭐 스위퍼, 싱커 이런 것들을 던졌었다. 이러다가 바로 이제 직전 등판 때는 커터나 싱커 이런 공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포심을 버린 셈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막 8실점 한다든지 이런 충격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투구 내용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커터나 싱커를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는 그래서 커터나 싱커, 커터가 플러스 5 정도고 싱커도 플러스 2 정도로 다른 안 좋은 구종들에 비해 새로 쓰고 있는 구종들이 활약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는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브랜든 파트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도 투구 내용을 변화를 했던지 안 했던지 방울이 5점대입니다. 변화하기 전에도 5점대, 변화하고 난 이후도 5점대 뭐 이러고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 홈런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올 시즌 22표 홈런인데 홈에서는 3개밖에 안 맞았는데요. 원정에서는 19개나 맞았어요. 홈이랑 원정이랑 오히려 원정에서 12이닝이나 덜 펼쳤는데 원정에서 특히 또 많은 피홈런을 맞았다고 합니다. 미네소타도 그래도 애들을 많이 팔았지만 빠따 한방 같은 거는 있는 팀이기는 하잖아요. 파트의 이런 홈이랑 원정 편차가 특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올 시즌 전체로도 파트는 홈에서는 3.50, 원정은 7.13으로 원정이 상당히 약세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 로페즈가 복귀하고 두 번째 경기여서 얼마나 잘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엔 잘했다.
그거보다 투구수도 늘려나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빠따적으로는 사실 미네소타가 애리조나보다 나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파트가 좀 못 믿어 보이네요. 오바라든지 뭐 미네소타의 승리 그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퀸프리스터랑 팔란테인데, 퀸프리스터는 사실 지난번에 조금 못했었잖아요. 한창 이제 연승을 달리다가 연승이 깨진 이후에 매치한테 4.1이닝 6실점으로 매치 봤다가 정말 좋았던 그 시기에 고전을 했었는데, 이후로는 뭐 이닝이 조금 아쉽다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은 결국에 다시 또 복구를 한 셈입니다. 최근에 토론토전 6이닝 2실점, 피츠버그한테 7이닝 2실점으로 빠따가 이제 조금 약했던 애들한테는 좀 괜찮았던 면모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프리스터는 올 시즌 전체적인 활약은 상당히 훌륭한 편이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되고, 안드레 팔란테,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좀 로테이션상으로 못하는 애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전,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그날 이제 6이닝 2실점으로 꽤나 잘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풀 경기를 봤는데 일단은 뭐 땅볼 유도비율 같은 게 괜찮았었고, 비교적 샌프가 찬스를 못 살렸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 경기는 이제 라이언 워커가 이제 벌랜드 승리를 날려버린 뭐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날 팔란테는 그 전에 뭐 샌프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대 전적이라든지 그 전까지 기록상으로 아주 나빴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팔란테도 통상 뭐 미러키한테 상대 전적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는지라 프리스터보다는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빠따적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후반기에는 전체 꼴찌에다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도 있기도 하고 생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봐야죠. 미러키도 한창 연승 달릴 때보다는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10경기 동안 뭐 2할 7푼 4리 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보다는 빠따적으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상대 전적상으로 올 시즌 7번이나 만났는데, 같은 지구다 보니까 7번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점차 게임이 4번이나 되더라고요. 끈덕진 팀의 성격이 있는 뭐 세인트루이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은근히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비빈 것 같긴 하더라고. 그냥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미러키가 분명 앞서 있을 만한 게임이긴 한데, 팔란테가 지난번에 조금 괜찮아가지고 조금 망설여지긴 하네요. 프리스터도 확실히 좋아졌냐, 좀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세인트루이스보다는 미러키가 확실히 앞선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뭐 기록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크게 욕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 점차 게임에 대한 생각도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입니다. 오늘 이제 딜런 시즈가 나올지가 조금 애매하고요. 콜로라도는 테너 고든이라고 하는데, 자, 테너 고든 얘가 은근히 좀 잘해왔었어요. 지난번에 뭐 다저스전이라든지 한 4경기가량 잘했었는데 그 직전 경기 때는 엄청 처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 경기는 안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콜로라도가 오늘은 원정이고 내일도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빠따를 굉장히 못 친다고 하죠. 최근에 이런 조건에서는 2.4점밖에 못 뽑았다. 실점도 상당히 많았었고, 특히 요즘에 콜로라도 빠따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10경기 동안 이제 227 정도로, 특히 최근에 한 4경기 동안은 1안타, 5안타, 2안타, 4안타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정으로 가는 시기 때는 상당히 좋지가 못한 거가 있는데, 글쎄 지금 저는 어제도 샌디에고를 많이 보긴 봤는데 이게 샌디에고에 지금 빠따로 얼마나 많이 뽑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콜로라도가 이제 맥케이드 브라운이라는 더블A만 펼치고 올라온 애를 쓴 거여서 메이저리그 깜냥이 전혀 아닌 애였었거든요. 그런 애한테도 사실 점수를 못 뽑았고, 콜로라도 불펜 리그 꼴찌인데 얘네들한테 점수를 못 뽑았단 말이죠. 그만큼 샌디에고의 빠따를 그다지 믿을 만한 시기가 아니긴 하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딜런 시즈도 내일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완전히 망한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뭐 방어율도 그렇고 그냥 딜런 시즈가 작년이나 화싹 시절에 같은 믿음을 못 주다 보니까 그냥 불안불안해요. 저는 어제 경기 뭐 샌디에고를 뭐 마인까지 가서 잘 되긴 했습니다만은 망설여지는 감이 있고, 테너 고든도 사실 뭐 지난번 경기는 못했지만 그 전에 되게 좀 이제 존 안쪽으로 공략하는 투구들, 그런 것들 통해서 괜찮았던 시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샌디에고의 빠다로는 얘를 공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더라든지 뭐 샌디에고의 승리, 그 정도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를 무난히 보기가 어제 경기도 그렇고 참 쉽지 않네요. 자, 다음으로 어슬렉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이게 JT 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JT 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나오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시내티는 브래디 싱어인데 요즘에 브래디 싱어 피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8경기 동안 2.11로 전체적인 시즌 방어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죠. 올 시즌 출발을 3점대로 괜찮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6, 7월쯤 그때 망해가지고 확실히 내려왔다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복구를 한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활약이 좋다. 신시내티도 어쨌든 간에 지금 매출을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상당히 바쁜데 그 중에서도 싱어는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편이다.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슬렉스 대 신시내티, 분명히 빠따적으로는 지금 신시내티도 6경기 동안 뭐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믿지 못할 시기인 건 맞는데 난 선발로서는 확실히 좀 신시내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분명 이게 어슬이 좀 더 빠따에 대한 포텐셜들 그런 것들은 괜찮긴 하다. 그건 맞는데 저는 그냥 싱어를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나는 지금 이 신시내티의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싱어 정도의 투수가 나오는데 역배를 받았으면은 그냥 역배를 보는 게 맞겠다. 뭐 그 정도 생각만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애틀 대 이제 천사 경기입니다. 카스티오랑 키쿠치가 붙어요. 참 요즘에 시애틀 경기가 진짜 재밌긴 합니다. 시애틀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 홈전적들. 최근에 홈에서는 15승 2패다.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홈전적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어제 경기도 참 어렵게 이겼습니다. 7대 6으로 연장 가서 또 이겼잖아요. 그 전 경기도 또 이제 되게 어렵게 끝내기 홈런 쳐서 이기고 진짜 어렵게 이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애틀은 요즘에 또 이제 불펜 소모도 같은 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팀 모두 다 그 전 경기도 그렇고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자, 먼저 시애틀 어제 경기까지만 해도 그 전에 이렇게 핵심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가 연투에 걸렸었다가 어제 경기 얘네가 못 나오는 날이었는데 꾸역꾸역 이겨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오늘 이제 낮 경기 때는 핵심 라인들도 다 쓰고 겨우겨우 이겼죠. 그야말로 진짜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되게 많이 했는데 겨우겨우 이겼는데 어쨌든 여기 중에서 이제 아마 맷 브래쉬는 못 쓸 것 같고 불펜 소모가 조금 많다는 거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도 보면은 그 전 경기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제 경기조차 7명이나 썼다. 양팀 다 불펜 소모도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늘 상황상으로는 시애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불펜의 여유 같은 것들은. 여기도 보면은 그 시애틀 메리너스의 최근 2승 불펜들이 뭐 3실점이나 있었지만 자책점은 빵점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14.2이나 연장도 많이 갔으니까 불펜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한마디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길게 가면은 시애틀이 유리할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카스티오 대 키쿠치인데 얘네들은 사실 요즘에 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카스티오는 한창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잘했었어요. 애틀랜타 상대로 6이닝 1실점. 간만에 좋은 경기를 한번 했었었고 키쿠치는 그냥 지금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진행형이거든요. 중간에 한번 CCAT한테 7이닝 1실점을 한 거 말고는 그냥 지금 8월달부터 계속 별로예요. 원래 커리어상으로도 8월달이 굉장히 약한데 8월달에 5.54 지금 9월달 두 경기도 14.09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벌어들인 모습 자체는 키쿠치가 괜찮았었어요. 어쨌든 키쿠치가 올 시즌에 한 2점대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최근의 모습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카스티오는 직전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통상 이제 카스티오는 얘는 또 좀 강한 모습이 있어요. 천사 애들한테. 얘가 이제 시애틀로 건너온 이후에 홈 경기 때는 4경기 동안 한 24.2이닝 동안 방어율이 이제 한 0점대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카스티오는 시애틀로 건너오고 나서 같은 지구인 천사한테는 굉장히 강했다. 그런 것도 얘기할 만하고 반대로 이제 키쿠치는 그냥 옛날에 뭐 시애틀에서 뛰기도 했었는데 전적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스티오가 조금 더 우위인 것 같긴 하다. 아까 말했던 시애틀의 홈전적 지표라든지 불펜에서의 뭐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뭐 시애틀 쪽은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오버 상으로는 좀 오바 같은 것도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는 둘 다 뭐 내볼 만한 선발 치고는 요즘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요소기도 하고요. 저도 7.5 기준에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프 대 다저스입니다. 이제 벌랜더랑 야마모토인데 기본적으로 선발들은 요즘에 좀 훌륭한 상태예요. 야마모토 직전 경기 때 8.2이닝 노히트. 그냥 노히트 노런 달성할 뻔했는데 여기서 홈런 하나 맞고 아쉽게 내려갔었죠. 근데 그 경기를 다저스가 져버렸고 레전드 경기에 희생양이 됐는데 어쨌든 야마모토의 최근 활약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벌랜더도 직전 경기 6이닝 무실점이었는데 제가 그 경기를 봤거든요. 세인트루이스전 해설에서 지금 벌랜더가 최근에도 괜찮고 오늘이 시즌 벌랜더의 최고 투구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벌랜더의 활약 자체는 요즘에 괜찮은 편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록 달성까지 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은 어쨌든 벌랜더의 모습 자체는 훌륭하다. 그리고 벌랜더가 또 이제 다저스한테도 굉장히 또 강한 면모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통상 벌랜더는 다저스 애들한테 92타석에 151 정도로 뭐 장타 같은 것들이 덜어 있었지만 어쨌든 강한 모습이 있더라. 뭐 야마모토도 나쁘지 않습니다. 샘프 애들한테 20 정도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발 투수들 둘 다 뭐 조건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홈력이잖아요. 샘프가 그 전에 이제 홈에서 1승 15패를 달리다가 이거를 로건 앱이 끊어준 이후로는 8승 1패를 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졌다. 샘프의 홈에서 이런 아름답던 모습들이 직전 경기 애리조나한테 한번 깨졌다는 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샘프가 얘네들도 이제 좀 8, 9월 달에 특히 좀 빠따가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끊어지긴 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다저스도 무키 배치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지난 30경기 동안 다저스에서의 활약 3할 4푼 1리 치고 있다. 홈런, 타점, OPS가 957이라고 하더라고요. 8월 4일 달에만 해도 OPS가 657이었는데
말로만 친 이후로는 굉장히 뭐 좋아지고 있다, 회복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키 배치에 대한 이런 뭐 뉴스까지 있던데 여러 가지로 뭐 컨택이 좋아지고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냥 좋은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저스도 빠따가 여러 친구들 돌아오면서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만한데 결국에는 빠따는 둘 다 좋은 상태다. 그리고 선발도 컨디션이 둘 다 좋은 상태다. 결국에 이런 경기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길게 얘기했지만은 라이벌 의식도 생각보다 많이 심한 팀이기도 하고 다저스를 좀 그럼 다저스가 내일은 투타 모두 다 좋은 거 아니냐, 다저스는 후반기 때 득점보다 실점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 보여드렸었죠. 그냥 이런 경기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거는 같은데 그냥 재미로 보는 게,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